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뭐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 쪽에서도 나도 지금 와서 할 얘기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절하고 검찰 측과 김건희 측만 참석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무작위로 선정한 심의위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건 참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백지 상태에서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한다면 이쪽 얘기만 듣고 이쪽 얘기 안 듣는 거 그것은 좀 언페어하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너무나 이건 불공정한 수사심의위원회고요. 수사심의를 여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게 온당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자는 건데 왜 최재형 목사의 입장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검찰 쪽의 입장만 듣고 이걸 판단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굳이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뭐 검찰 쪽도 그렇고 권익위도 무혐의 종결 처리 내릴 때 최재형 목사 관계자들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처리해버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심위도 이 마지막 이원석 검찰총장이 악소리 한번 내보고 가겠다라고 지금 이거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대로 된 판단 내릴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뭐 그 수사심의위원들 뭐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최재형 목사의 입장도 듣지 않고 이 수사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백도 내가 갖다 준 거 아니야, 다른 백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 목사님.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이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김종 원장님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려도 검찰이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니까. 네. 아 그러면 최소한도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진술해서 들어보고 판단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속 예를 들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힘만 빠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앵커님 그 기억 안 나세요? 경찰 심의위 결정 나신 거? 난 거? 기억 안 나세요? 언제 거요? 그 최혜병 아 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수사심의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결정이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청문회 불렀다가 위원장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가 좀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낸 자료만 봐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재형 목사 측의 입장은 전달이 안 되면 아마 그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내용이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선의에 기대지 말자. 제가 볼 때 이 정도 왔으면, 그러니까 검찰이 불려나가서 황제 조사를 하고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시한폭탄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소위 대통령 부인을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수사심의가 선의에 기대서 야 이거 문제가 있어 기소해서 다시 수사해라고 기소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좀 무혐의할 거라고 봐요. 이 문제는 진짜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두 사람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최혜병 특검법 막는 거하고 저희 김건희 특검법 막는 거 두 가지예요. 근데 검찰이 이와 갖다가 아이고 수사심의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분노합니다만 그리고 또 심의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런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전 낮을 뿐만 아니라 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전 같은 경우도 보면 소위 심의위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따랐던 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실행하지 않는다.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가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조사를 안 해본 일반 시민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검찰이 그러면 제대로 이걸 수사했을까?
하는 것이 판단의 기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그 명품백 받아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품백 최재형 목사가 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명품백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최재형 목사가 이거 내가 준 거 아닌데라고 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최재형 목사가 나 수사심의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거절당하니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유지의 명목도 있고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마지막 최후 진실 부분에서는 제가 진술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최재형 목사가 저 말을 한 것도 이제 궁금한 거는 있어요.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명품백은 최재형 목사님이 보셨느냐?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좀 저도 그 부분을 물어보겠는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이미 그 명품백을 김건희가 받아가지고 자기 그 비서가 누군가한테 줬다는 얘기를 김건희한테 들은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비서가 그러면 비서한테 줘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김건희 그 씨 측의 주장은 비서한테 빨리 돌려주라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 깜빡해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마 최재형 목사가 그 백의 어떤 시리얼 넘버나 이런 것들도 아마 다 확보하고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보면 안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원석 총장이 내일 모레 보따리 싸서 집에 갈 사람이 수사심의에 열 수나 있겠어? 그동안 2년 동안 뭘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연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면피성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몰카 공작이고 뭐 스토킹이고 주거침입이고 이런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김 여사는 무혐의 이렇게 한 게 명분을 얻으려면 그게 정당한 수사였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줬다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봐야지 마지막으로. 그런데 최후의 진술도 못하게 하면서 수사심의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이고 면피성으로 지나가는 그 행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명품은요. 이 짝퉁하고 명품하고 다른 것은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가. 최재형 목사가 공개를 했는데 일부러 지금 이건 딱 그 마음먹고 전해준 거 아닙니까? 전해주기 전에 그 디올백 QR코드하고 일련 번호를 딱 찍어놨어요. 저기 보면 수입 판매원 크리스탈 디올 굿디르 코리아 이름도 기네. 300만 원. 이태리 1월이 응? 뭐 S0240VRB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그 가방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을 까면 나오는지 뭐 밑바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딱 비교해 보면 그게 긴지 아닌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좀 그냥 검찰이 계속 하는 얘기 맞다고 막 우기잖아요. 뭐가 맞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을 안 하니까 답을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넘버만 돼. 뭐 둘이 다른 거 되네? 넘버만 맞으면 최재형 목사가 고개 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는 계속 아니고 그냥 검찰이 얘기하지 않는 건 뭔가 이 제품 자체가 그 제품과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 스스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내용 관련해서는 그 행정관인가요? 받았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탐사보도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취재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알고 있고 만약 그런 과정이라면 아마 그 디올백은 가짜 디올백일 거다. 근데 이게 가짜 디올백이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씨가 가짜 디올백을 사가지고 검찰에다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지대한 예를 들면 증거 물품을 갖다가 바꿔치기를 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거 갖다 만약에 용인해 줬으면 증거 인멸을 공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하고 검찰이 소위 이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는데 공모행위를 하고 공모행위를 한 다음에 소위 그 공모행위의 주체인 대통령 부인이 부르니까 거기 가서 자기 핸드폰 내놓고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말같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이렇다면 제가 볼 땐 검찰은 졸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따구 짓을 했다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추구할 이익과 자기들이 따라야 될 권력에게 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없어야지 뭐. 왜 존재해야 돼 그게? 아니 그리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그거 다시 돌려주면 횡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횡령한 거 아닙니까? 이철규 의원 어디 갔어요? 이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해야지.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안 된다며요. 횡령이라며. 그러니까 정말 온가지 갖가지 요설로 국민들을 정말 괴롭히는 데는 도 같은 것 같네요. 이 사람. 이철규 이 의원이 또 공관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이었다며.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랑 연결 라인이요. 뭐 한동훈이 있으니까 안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이철규 공관위원은 가만히 있었겠나요? 그래서 비례대표 잘못됐다고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항의하니까 바꿨는데 또 이제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용산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거죠. 왕나비님, 과자를 먹고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법. 체스키 크룸로프 무슨 뜻이에요? 체스키 크룸로프. 모르겠네. 아이디가 체스키 크룸로프인데 아이디가 왠지 좀 명품스럽지 않습니까? 예. 백 안주머니 포켓에 있지요.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아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예. 그 일련 번호가 디올백 이렇게 안 포켓에 들어있는 모양이군요. 체스키 크룸로프. 아주 성함이 아니 아이디가 고급집니다. 예. 김베로니카님. 당근에서 제발 그 백 산 사람 좀 빨리 나타나라. 당근에다가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행정관이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디올백 300만 원짜리가 김건희한테는 들고 다니기에 좀 떨어지는 가방인 거고. 그렇죠. 300만 원짜리니까. 300만 원짜리니까 자기는 창피하게. 3천만 원짜리 정도. 창피하게. 그 비서 행정관한테는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운 가방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30만 원짜리 들면 되는데 무슨 300만 원짜리가 당근에다가 팔아가지고 내 생활비나 쓰자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저 그것도 웃겨요. 대통령 부인이 준 거잖아요. 예. 그걸 당근에 팔아먹어요? 그쪽 동네가 그런가 봐요.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 아래 측근들이나 하는 짓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버리고 가고 팔고 사실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책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김정숙님, 디올백 사가신 분 공익 제보 부탁드려요. 정어리에서 언양 불고기 쏩니다. 야 정말 나타나면 대박인데. 진짜 여기 화면에다 계속 시리얼 넘버를 박아놔야겠는데요. 시리얼 넘버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아유 참 대단하신 우리 정어리원들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원회 했는데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기대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검찰, 경찰, 군까지 다 손에 쥐어놓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자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계속 사건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잖아요. 예. 공천개입 문제를 좀 추가해가지고. 예, 그것도 포함해서 김건희 네, 특검법 추가해서 발의한다고 하죠. 지금 발의했는데 해야죠. 네.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다시 우리가 재발의할 때마다 계속 하나씩. 나중에 특검법이 늘어날 것 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특검 3개월이 안 되겠는데요. 김건희 문제만 얘기하다가 오늘 금요일 정치일번지 시간이 다 갑니다. 참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끝으로 의료 대란 문제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